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1억까지 만약 모으셨다면 그 1억에서 10억까지 어떻게 모으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 법한 이야기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으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돈을 당연히 쓰고 싶기 때문에 1억을 번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전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1억을 모으셨다면 1억부터 그 습관과 본인과 철학이 묻어져서 만든 가치이기 때문에 1억부터 10억을 모으는 것은 1억을 모으는 것보다는 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한 말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축을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저축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모으려고 할 때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유혹이 생기기도 하면서 여행도 가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절약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회초년생이 차를 산다는 것입니다. 차를 사면 출퇴근에 있어서 교통면에서 편하고 그러기는 하기 때문에 이 유혹은 정말 클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절약하려고 하면 이곳저곳 많은 구매욕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을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만들었다면 그 이유는 이것보다 쉽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1억을 모을 때에는 그냥 이유 없이 모으는 것보다는 확고한 무언가의 계획과 그 목표점을 분명히 하면서 1억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억을 모으면 여행을 간다고 하던지 이러한 것들 말이죠. 또 모을 때에는 혼자 모으는 것보다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경쟁을 하면서 모기를 발생을 시켜서 모으는 것도 돈을 절약하면서 1억을 만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즉,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1억에서 10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0억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봉을 올리는 것일 것입니다. 보통 돈을 절약하는 데 있어서, 많이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월급을 많이 모으면 소비를 많이 해도 절약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을 더 쉽게 모으면서 10억을 금방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억 모으는 방법 너무 허무하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직장 다녀서 월급 많이 받으면서 10억 금방 모을 수 있어. 이것을 말하려고 영상을 제작한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10억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투자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가 너무 다양한 게 많이 있어서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달러 투자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반 투자 전략이라는 것이죠. 예시로 월급을 300만 원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50만 원 정도는 원화로, 150만 원 정도는 달러로 환전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반 투자 전략을 하면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의 달러를 이용하여 다른 곳에 투자를 하여서 금리보다 많은 수익률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버립니다. 또한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도 없기 때문에 달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코 손해볼 수 없는 전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러로 외국의 다양한 상품도 구매를 할 수도 있고 ETF도 살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다르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평생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달러를 계속 가지고 있을 텐데 환율이 높은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환율이 높아서 투자에 망설였으면 그것에 대한 기대 수익도 잃게 된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달러라는 것을 이해하고 원화랑 비교를 했을 때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화폐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한다면 원화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달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라는 화폐를 쓰지만 우리나라가 계속 선진국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원화에 대해
반감이 들 수도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넘어온 이후 계속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달러의 가치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살아가면서 느낄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알아채렸다면 지금 환율이 일시적으로 원화 대비 달러가 높을 수는 있지만 10년 후, 20년 후 어느 정도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달러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달러가 오를 때 어떨 때 오를까 잘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서 달러로 원화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러한 반반 전략을 세우는 습관을 일단 기르시면 그 이후 다른 투자 방법도 선택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전략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전략 말고도 다른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구매하는 전략일 것입니다. 미국 주식을 산다는 것은 원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를 구매하는 효과도 있으며 지금 가장 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 투자를 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시급은 1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평균 시급은 얼마일까요? 1만 원보다는 높지 않을까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시급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시급이 높고 이것은 시간의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을 구매하는 것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미국 주식 애플을 예시로 들었을 때 애플 주가가 $2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애플 주식 1주와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애플 1주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고, 그만큼 미국에서 애플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매력이 있으며 그것은 더 많은 구매 욕구를 늘릴 수 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만 있을까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고, 달러라는 것이 기축통화라는 것도 있고, 중앙화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도 있으며, 미국이 세계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도 있고, 엄청난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원화에 투자를 하는, 우리나라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이유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나 코스피에 투자를 하는 이유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알게 된다면 10억을 모으는 것은 1억을 모으는 것보다는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1억을 모았을 때의 그 느낌, 절약, 습관 등을 잊어서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1억에서 10억을 모아야지 10억도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됐을까요? 아셨을까요? 급하게 모으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어떤 목표가 있는지 이러한 목표점을 세우면서 차근차근 모으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